안녕하세요. 10월 13일 수요일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코스피 약간 좀 반등을 좀 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등을 좀 성공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너무 잔치 벌이기엔 좀 이른 감은 좀 있어요. 아무튼,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전력난이 호재.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전력난, 에너지난으로 전 세계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이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장중 국제 유가가 82달러 배럴당 8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죠. 3대 지수 모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은 완전 역발상이 됐어요. 한국은 뭐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도 있었지만 네, 오늘 SMR이 빚을 봤습니다. SMR 뭐 스몰 마인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스몰 마인드 이런 거 아니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죠, 일종의. 요즘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아주 이걸로 잘 나가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뭘 투자할 거냐 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좀 터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자세한 얘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키워드 국제유가 장중 82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아우, 뭐 어마무시하죠. 82달러. 와우. 자, IMF가 이 기회에 또, 뭐, IMF, 인프? IMF? 네, 오케이. 네, 좀 죄송합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을 했어요. 뭐, 코로나 상황이라 좀 이해는 가긴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IMF마저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자, 중국에서, 말로는, 네, 친환경, 네, 탄소 배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어서 그러긴 한데 철강 생산 축소 지시를 했습니다. 뭐 의심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 뒤에서 계속 드릴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주요 뉴스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국제 유가 또 올랐습니다. 인플레 공포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지금 뭐 단순히 인플레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뭐 우려가 되고 있어요.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어제 영상 한 번 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부 텍사스유 WTI 가격이 장중 배럴당 81.62달러까지 치솟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고민하다가 이러다가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 성장까지 주춤하고 뒷걸음 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고민까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에너지, 특히 유가,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더 불붙일 수 있는 거죠. 더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가 상승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뭐 지금 보면 전일 대비 0.34, 스탠더드 앤 프로얼스 같은 경우도 S&P 500이죠. 0.24, 뭐 이렇게 나스닥도 0.14. 사실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일 수 있긴 하지만 지수 포인트상 보면 좀 내려갔으니까 하락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때 이제 뭐 기타 고피나스, 코피나는 게 아닙니다. 고피나스입니다. 고피가 나는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썰렁한 농담에 혀도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기타 고피나스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전망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망 차질. 중국도 여기서 기인하고 있죠. 중국 공장들까지도 지금 속썩이고 있어요. 중국이 호주한테 석탄 갖고 괜히 시비 걸다가 역공 당한 다음에 전력난에 휩싸이고 있죠. 그러면서 막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세계는 에너지 자원 막 그 사들여라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한번 손대면은 뭐든지 가격이 너무 올라요. 하여튼 중국 미워 죽겠어요. 모두 건들기만 하면은 막 올라가요. 그냥 막 쓸어 담으니까 얘네들은 세계 그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수요와 공급대 법칙 이런 거에서 수요가 너무 세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적당하게 조율을 하면서 하는 게 무역이거든요, 트레이딩.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사모아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했죠. 그리고 어느 곳에는 에너지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석유까지도 막 그냥 없어갖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겨. 결국 지금 중국이 공장도 생산 공장도 몇 개 멈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이런 데들 몇 군데 공장 멈췄었잖아요. 그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런 상황인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IMF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6.0% 5.9로 0.1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뭐 0.1포인트가 결국 뭐 적은 수치라고 볼 수도 없지만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이거를 꼭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나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걸로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도 영향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뭐 워낙에 최근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발 매수도 들어왔고 SML이나 뭐 기타 다른 거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이 또 하나 또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겨울 시즌 동안 철강 생산 축소 지시. 네. 감산 목표 오염 대책이라 하는데 겨울에는 뭐 석탄도 더 많이 뗄 거고 난방유도 뗄 거고 겨울은 그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상태에서 뭐 겸사겸사 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비용도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에너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석탄이나 이런 가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겸사겸사 해서 철강 생산 축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에너지 덜 쓰고 생산 좀 덜 해라 이거죠. 산업용 에너지 덜 쓰고 생산 좀 덜 해도 돼.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 감산이나 오염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여러 가지 뭐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은 그런 내수 상황, 에너지 확보 상황에 이런 것들 그런 문제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요. 그 4개월 동안은 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포스코나 이런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조금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번 조치 때문에 내년 1월부터 3월 15일 사이에 철강 생산량 중국인데 여기 정년 동기보다 그러니까 2021년이죠. 21년 동기보다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감산하게 돼요. 중국이 감산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 기존 고객들은 다른 곳에 사야겠죠. 이래서 포스코나 이런 데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마침 또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는데 와우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3조를 넘겼어요. 분기. 한 분기에 3조 영업이익을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네, 비용 빼고 난 이익 3조를 넘었어요. 3조 이상 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병주시 4.1% 증가한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매출 규모로만 보자면 20조 6,100억 원이에요. 그것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이게 중국이 자꾸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포스코가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중국이 그동안에 전력 생산 등대로 발전소에 석탄 발전 전기 요금을 올리게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석탄 원재료 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전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금 올려도 된다 20%까지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러고 전력 생산을 하고 이 전력을 갖고 이런 데들이 쓴 거죠. 철강사나 이런 데 쓴 건데 그렇게 하면서 막 생산하다 보니까 이 철강 쪽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주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뭐니까 이 공정이죠 일종의. 이쪽 가격들이 막 올랐어요. 철강제 뭐 이런 가격들도 막 올라가고 이때다 싶어서 포스코도 철강제 가격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생산량은 30% 줄여요. 이걸 포스코가 가져오면 이것도 갈아치울 수 있겠죠. 그러면 포스코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일봉 상황 볼게요. 포스코가 아니죠. 코스피 오늘 2,900 또 지켜내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날 오늘까지 3일 동안 3번을 이제 2,900을 지지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일선까지 올라탔고 일단 지금 오늘 아쉬운 거는 2,950을
돌파 하나 했는데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다 보니까 상승을 위한 힘이, 뒷심이 좀 약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못했지만 2,900을 지켜내는 모습은 그래도 좀 지금 상황에선, 뭐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좀 되게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2,900까지 위협을 했죠. 위협을 했지만 바로 반등세가 들어왔고 시작하자마자 거래량 터지면서 좀 밀렸어요. 왜냐면 그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그 유가, 고유가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투심이 좀 가라앉으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좀 불안 심리에 의한 매물이 나오면서 좀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올라왔지만 2,950을 돌파하기에는 역시 역부족이에요. 계속 부딪히죠. 계속 부딪혔고 한번 찌릿 올라가 봤는데 도로 밀려내렸어요. 근데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반등했는데 올라가서 밀리긴 했지만 2,950에서 밀리긴 했지만 밀린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해 내려가는 게 아니라 2,940포인트 2,940포인트를 다른 지지 기반으로 살리면서 여기서 버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그래도 지지 라인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2,950을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방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자별 수급을 보면 오늘 외인들 매도, 개인 매도, 코스피요. 그다음에 뭐 외인들 코스닥은 좀 샀어요. 그러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보다는 약간 중소형 쪽,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 쪽으로 해서 큰 비는 피해가고 이 큰 그 소나기를 피해가면서 그 안에서 좀 소외받거나 아니 그동안 눌렸던 중소형주를 찾아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대형 기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를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도 그렇고 어제 오늘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주가지수 방어 차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게 좋아서 산다 이게 아니라 지수 방어 차원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긍정적 포인트는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어요. 순매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라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950 이거를 갖다 돌파 지지하는 거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1940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1950 돌파하는 거 그 시도가 나올 것 같고, 날짜가 지금 한 며칠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이번 주가 이틀밖에 안 남다 보니까 그쵸, 이게 좀 글쎄요. 좀 아무래도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봐야 되긴 하지만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3,000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까지 있는 상태라 이번 주 목표는 2,950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순매수 상태 보면은 오늘 금융투자 순매수 했죠. 전반적으로 기간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연기금 계속 버텨주고 있고, 외인들은 이렇게 매도, 또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매수를 많이 했다 오늘 좀 팔았죠. 매도 규모를 보면은 제가 어저께 그래도 4조는 안 됐다고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장 후반에 그러니까 장 종료 후 시간화에서 막 거래가 나오더니 매도로 결국 4자를 채워놨어요 이것들이요. 네, 아무튼 근데 오늘 그래도 매도량이 좀 많이 줄었죠. 네, 줄은 모습은 긍정적이고, 뭐 어쨌든 외인들이 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밤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될 CPI 지수에 대해서 관망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매도에 대해서는 약간 한 걸음 살짝 물러난 느낌, 한번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매수세도 좀 줄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관망세로 보는 것 같다. CPI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거 보이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경기 방어를, 그러니까 지수 방어를 하면서 이제 매수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도를 늘리면서 매수를 좀 줄이는, 한마디로 좀 차익을 챙기는, 반등시 차익 챙기기, 이걸 좀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반등시 차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반등시 이제 뭐 비중 조절하는 형태로, 비중을 축소하는 형태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자, 공매도 잔고 보면은 공매도 전체 잔고 현황이 보면은 어제까지는 보통 이제 27 정도 앞에 이렇게 좀 높여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약간 감소했어요. 공매도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오늘 약간 숏커버링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매도량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숏커버, 그러니까 공매도를 상환하는 거죠. 상환하는 것도 있었던 얘기니까 2,950 그래도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CPI 쪽에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너무 초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한 5.3% CPI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5.3%보다 좀 떨어져 준다. 그러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기관하고 외인이 어떤 거 관심을 가졌는지 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아. 자, 오늘의 핫픽은 기아인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인 모두 기아를 잘 보고 있거든요. 기아 오늘 실적에는 예상치가 지금 다 하향되고 있죠. 3분기 실적 예상치는 증권사들마다 하향 조정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조금 그러고 있는데 의외로 외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뉴스는 너무 믿지 말자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형주들보다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공매도로 많이 조금 어려운 거 겪고 있었던 H&M 쪽 이쪽도 이 경기 회복되면서 글로벌 물동량 때문에 컨테이너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외인들 입장에서는 좀 중소형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기아, 대형주에서는 기아를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기관입니다. 기관 뭐 오늘 경기 방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 아니라 지수 방어를 하다 보니까 삼성, 네, 삼성전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69,000원 좀 깨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좀 많이 샀죠? 네,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두산중공업 오늘 아주 그냥 두산중공업 환전기서 오늘 거의 뭐 네 주인공이었죠. 자, 여기 많이 샀고 자 여기도 기아 샀죠. 기아 네 외인하고 기아가 외인하고 기아래 외인하고 기관이 둘 다 기아 많이 샀고 외인하고 기관이 두산중공업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아와 원전 그러니까 자동차 쪽하고 원전 쪽 이쪽이 오늘 투픽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통신주 네 자리 잡고 있죠. 현대차도 오늘 좋은 상승에 3% 정도 좋은 상승 기아보다 또 올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하고 외인 양쪽 다 샀죠. 네, 하나솔루션 오늘도 좋은 모습 좀 보였어요. 만도 이런 데도 다 자동차 관련된 데들 오늘 자동차 원전 이쪽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 기대 하회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들 보면은 뭐 영업이익을 좀 이 정도인데 당초 컨센서스 1조 7,709억인데 거기보다 한 1,700억 정도 낮게 지금 전망하는 거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지금 잘 좀 되고 있는데 자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죠. 근데 공장 가동률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 다시 올라준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는 당시의 밸류, 당시의 가치를 반영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하기도 해요. 그럼 가동률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 문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차 생산까지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연쇄 그 악재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점점 개시되면서 이제 생산량도 늘어가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격리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내수 경제죠. 내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4분기나 이런 쪽 갈 때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부진한데 이거는 이미 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악재에 대해서는 선반영돼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부품 섹터 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중요하다. 그쵸? 차량용 반도체 없이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있어야 차를 만들거든요. 요즘은 뭐 ECU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많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막 2만 명 넘어가다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지고 하면서 공장도 재가동하고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후공정 업체들의 가동률이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 공급 신호, 공급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뜬금없이 말레이시아가 왜 나왔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옛날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그 9월달, 네, 저는 이제 9월달에 있었던 뉴스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산 공장 생산 중단하는데 이 이유가 이 말레이시아의 그 어쨌든 그 뭐죠 변이가 확산되고 공장들 가동 중단하면서 ECU 전자제어 장치 반도체 공급이 문제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 중에 하나는 유니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코로나 감염되고 이래 확진된 거죠. 그러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기 유니셈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독일 인피니온의 반도체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다 공급받아서 인피니온이 차량용 반도체를 막 생산하면 얘네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다시 현대차나 기아차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멈췄으니까 이 공급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쪽이 멈추니까 인피니온도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생산 못하니까 현대기아에 납품 못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풀린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뉴스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생산량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업종지수, 이거 오타 났네요. 네, 오타는 빨리 바꿔야죠. 자, 오늘 10월 13일 업종지수, 아주 좋은 쪽이 기계, 운수장비, 뭐 서비스업, 철강금속. 자, 서비스업 어저께는 되게 슬픈 쪽이었죠.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뭐 좋은 상승을 하는, 또 상승을 견인한 업종이 됐어요. 네, 철강금속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 좋습니다. 네, 철강금속 쪽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좋네요. 자, 오늘 안타깝게도 딱 두 개, 보험업하고 의약품 딱 두 업종만 하락을 했거든요. 업종으로 보면은 나머지 업종들은 다 상승했는데 보험하고 의약품만 하락을 했네요. 자, 상승하는 업종의 스타, 오늘의 스타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오타 얼른 바꿨어요. 왜 오타가 생겼지? 자,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입니다. 네,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CS 윈드, 정량적인 풍력 발전이죠. 그다음에 네, 풍력 발전 쪽. 자, 보시면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SMR, 네, 그 원자력이죠. 소형 원자로. 네, 이런 쪽 관련된 데들이 유가 상승이 너무, 에너지 쪽이 너무 지금 과잉력이 심하면 결국 전력 생산에 문제가 될 텐데, 그럼 효율적인 게 뭐야? 원자력이야, 원자력. 이게 나오면서 오늘 완전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 뭐 10% 넘게 좋은 상승을 보였죠. CS 윈드는 풍력이에요, 풍력. 또 다른 발전은 뭐 있어? 했더니 풍력이 나온 거죠. 풍력 나오면 무조건 제가 보기엔 CS 윈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수익 많이 냈는데, 사실은 이거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현금 비중 늘리면서 좀 매도를 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현금 확보 잘했다, 이걸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더 좋은 우량주를 샀으니까. 자,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들 다 자동차 쪽, 아까 기아도 그랬지만 자동차 쪽,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공급이 좋아지면서 차 쪽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만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좋은 모습 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신기계, 뭐 포스코, 강판, 현대 BNG 스틸, 이거는 철강금속인데 중국의 감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쉬운 종목은 동양생명, DB손해보험 이런 쪽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아쉽네요. 네, 오늘 조금 하락이 좀 있었죠. 좀 하락이 있었는데 좀 아쉽고, 동아약품 이런 좀 보험하고 의약품 쪽이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쪽 보면은 두산중공업하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두산중공업 14.78, 네,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12.17, 한전 KPS도 8.89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현 정권, 제가 이거 정치적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현 정권은 원전을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원전 나쁘다 하고 그랬는데, 한국만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원전을 이제 좋게 보는 겁니다. 에너지난이 왔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살려줬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이란이었나요? 그런 쪽은 원전 우리가 관리, 거기 수출하고 우리가 사후 그 유지보수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원전은 나쁜 거야 이러면서 그쪽 유지보수도 프랑스인가 어딘가로 넘겨줬죠. 그런 것처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투자적인 그 투자자 입장입니다. 전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괜히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댓글이나 이런 걸로라도 정치적 논쟁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누가 정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돈 벌게 해주면 좋은 정부, 돈 벌기 어려우면은 좀 아쉬운 정부, 이거지 뭐. 우리는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너무 좀 치사한가요? 어쨌든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프랑스, 핀란드나 이런 10개국 장관들이 원전의 중요성을 또다시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에 유가에 그 영향을 안 받으면서 전력을 계속 이렇게 안정적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탄소 사회, 탄소 발생 안 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겠다라고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거 뭐 잘만 뭐 되면 두산중공업
네, 한전 기술 좀 좋은 모습 계속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금주 주요 이벤트 어제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동안 5.3%, 5%대로 상승했고, 시장 일각에서는 5.3% 이번에도 오르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좀 좋은 거고,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나올 수 있어요. 한국 옵션 만기일 이제 내일이니까 조심하시고, 네, 이런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네, 영상 너무 길다 지루하다 하면 지금 멈추셔도 되고요. 네, 이거 조금 더 모르겠다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사실 좀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런 고민거리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좀 한 기사인데, 중국 CATL 네, 6조 원 투자해서 폐배터리. 폐배터리라는 게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있잖아요. CATL에서 생산하는 그 수명은 보통 6에서 8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배터리 쓰다 보면은 교체해야 되잖아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 쓴 배터리는 어떡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냥 갖다 버리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배터리 안에 전해질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부터 뭐 다양한 진짜 귀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추출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폐배터리 수거해서 리튬, 코발트 같은 거 원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원료 추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추출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비용도 좀 낮추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6조 원 투자해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도 하고 시설도 만들고 어떤 기계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화두는 폐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또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쭉 와서 배터리, 전기차가 나오면서 배터리 쪽이 막 올라갔고, 배터리가 올라가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뭐 리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튬 전지나 이런 거 전지 만들 때 필요한 소재들 있잖아요. 막 올라가더니 얘네들이 막 너무 잘 가니까 그다음 뭐죠? 원자재,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리튬, 뭐 코발트, 알루미늄부터 이런 게 막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죠? 더 이상 이제 할 게 뭐 있나 하고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돌리는데 다음 사이클 뭘까? 아, 얘네 다 쓴 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뭐였죠? 폐 배터리에 대해서 쓸만한 애들은 모아갖고 뭐였죠? 네, ESS 전기 저장 장치에다 쓰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런 데다 써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거는 이제 배터리를 분해 안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완전히 막가갖고 사용 연한이 다 된 그런 배터리는 어떡할까? 이제 분해까지 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분해를 하고 좀 비용 효과적으로 분해를 해서 거기서 이런 걸 추출을 해갖고 이걸로 다시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활용하는 거. 그러면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배터리 생산한다 그러면 그 원자재 비용을 줄이거나,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게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멀리 보실 때 한참 이게 나와갖고,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소재 이것도 그렇고요, 한참 시장에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뉴스 나오고 그러면요, 주가가 이 정도 있던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이게 더 잘 가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할 텐데, 출렁출렁 거릴 때 여기서 사면은 조금 내려왔을 때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팔면 또 이렇게 올라가, 더 마음 아파요. 그래서 샀더니 또 떨어져. 마음 세 번째로 아파요. 에라, 이거 다시는 안 보겠다고 팔았는데 또 올라가. 이거는 죽도록 아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쪽 관련된 데들 잘 보시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 돈은 좀 오래 묻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 나도 되겠다 하는 선에서 미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항상 좀 안전적인 그런 매매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경제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쪽을 집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요. 숲을 못 보는 사람은 큰 수익, 지속적인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숲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도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고민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추렸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1부, 2부로 나눠야 되나? 아무튼 네, 좀 고민을 계속 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그 길이도 가급적인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하고, 딱딱하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연습 많이 할게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맛있는 저녁 되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